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고 후속과 성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 전상훈입니다. 네, 뉴시스 전상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제 2022년부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장님 재임 기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정부가 실거주에 집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두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매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또 주로는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혹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좀 물타기를 시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자주 목도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기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5년 전에 시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전임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고인 시절의 일이라 사실 말씀을 많이 자제를 해왔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그걸 악용을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던 것들을 다 해제를 하셨습니다.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주민들이 원한다, 이런 형식까지 갖추어가면서 다 취소 내지는 해제를 했고요. 그래서 무려 43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될 물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짧으면 15년, 길면 한 20년 걸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43만 가구가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완공까지 전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박 시장님 시절이 이제 5년 지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매년 몇만 가구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착공 물량이 2만으로 줄었다, 3만으로 줄었다. 거기에 43만 가구를 한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3, 4만 가구씩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 10년 시절에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전문가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마치 그 이후에 인허가를 게을리해서 착공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불량이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인 실거주 집착 정책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말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서 8월 3일 날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에서 그 부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민심이 들끓고 많은 비판이 비등하게 되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실거주 이 개념, 이것을 이제 예외 사유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인정을 해서 이런 비판을 좀 모면할까 하는 시도들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 인정 사유를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해서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1000만 도시인데 1000만 명에게는 1000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도 양단적으로 이것은 투기적 요소가 있는 실거주가 아닌 상태다라고 규정을 하려면은 정말 재판에 준하는 이런 그 아주 정교한 판단 절차가 필요한데 매번 그 사유를 누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아마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거고요. 그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 때문에 생기는 불편은 고스란히 서민들, 특히 전세, 월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께 전가가 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고도 서울시장이 그 점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거주에 집착하는 세제 개편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채널A 김승희 기자님. 어제 하준경 수석이 라디오 출연을 해서 용산 어린이병원 공공소유 아파트 구입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관측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태릉 CC를 조건부 의결해 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유산청의 종묘 다룰 때랑 좀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지금 서리풀 1, 2지구 해제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무리 훼손된 그린벨트라도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하고 길기 때문에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일이다. 또 혹시 해제를 한다 해도 아마 그 절차가 1차로 지금 풀린 서리풀 1, 2지구만큼이나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아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도 그린벨트를 푸는데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장도 녹지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 서울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이 녹지 공간을 잘 보존해서 아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쯤에는 보존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당장 주택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릉 CC와 세운지구 앞에 있는 종묘 문제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태릉 CC는요 세계 문화유산지구 안쪽에 들어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몇 % 정도 되는데요. 그런 곳은 조건부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리고 종묘 앞에 있는 그 세운상가 양 옆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도 녹지축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뭐 건물을 높이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세운상가 양 옆으로 조금 층수를 높여서 고도 제한을 조금 좀 위로 높여서 거기서 생기는 사업상의 이익, 다시 말해서 경제성을 활용해서 세운지구를 세금을 들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세운상가를 헐어냄으로써 거기에 폭 80m 정도, 그리고 길이는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르는 전 세계 도시계획사적으로 보기 힘든 녹지축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그 개발 사업의 층수를 올리는 것이고요. 자꾸 초고층 하는데 초고층은 아닙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 돼야 초고층인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 한 30층보다 조금 높은데요. 그것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거를 마치 대단한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로 문화유산지구 바깥에는
국가유산청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시작된 절차입니다. 이것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시행령을 바꾸어가면서 문화유산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유산청의 월권입니다. 그러나 월권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국가유산청장님과 한 대여섯 차례 이상 만나가면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둘 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오해가 불식되길 바라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기준은 동일해야 됩니다. 어디든 국가유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규정 이상으로 정부가 그 보존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좀 과잉 행정이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에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이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거는 선거 소청이 다 기각이 돼서 당 차원에서는 선거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데 선거 당사자셨던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소청 제기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런 절차는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의견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